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국가수 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고영산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 즉 이제 저희 국과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국과수 자체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범죄 현장에서 채취되는 증거물이나 이런 감정물들을 의뢰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감정을 통해서 이제 사건 사고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범인 검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이제 법의학자들은 이제 주로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제 사인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를 하고 있었던 과정 중에 이제 부검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요. 그때 그 서울대에 계시는 유성호 교수님이랑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부검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요. 부검이라는 것이 이제 사인을 밝히기도 하지만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너무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이게 꼭 부검상에서만 사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서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간다는 거에 너무 매력적이어서 법의학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부검 이후에는 이제 그 부검에서 나오는 감정물을 이용해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감정 중에 이제 익사 추정되는 시신에서 플랑크톤 감정을 통해서 익사 유무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국가수가 1년에 한 800건에서 900건 정도 부검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통, 추락, 살인, 병사, 내인사 그리고 이런 건들도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여기 부산연구소 주변으로 해서 남해도 있고요, 동해도 있고 낙동강, 울산에는 태화강 여러 강들도 있다 보니까 익사건이 1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1년에 한 150건 정도 저희가 익사 추정되는 건을 부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킨스쿠버를 뭐 나쁘다고는 아니고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있습니다. 워낙 그런 익사에 관련된 부검들을 다루다 보니까 스킨스쿠버 하시다가 사고사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장비가 문제 있어서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면 전부 혹시라도 장비에 가스나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지 같이 다 들어오거든요. 장비의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뭐 잠수병이라든지 이런 순간적인 기압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신을 잃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심장이 안 좋았는데 어떤 외적인 요인이 더 가해지면서 그렇게 사망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그 스킨스쿠버의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약간 좀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스킨스쿠버랑 오토바이 이렇게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버스에 화재가 나서요. 이제 10명 정도 사망하셨는데 약간 부부 동반으로 이제 그 여행 갔다가 돌아오시던 분들이었고요. 근데 이게 화재사다 보니까 전부 소사체로 발견이 돼서 이제 신분증 이런 것도 전혀 다 타버려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이제 신원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10명의 신원이 전혀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3일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3일장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시신을 인계를 해야 그 장례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사고가 나서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들한테 시신조차도 그때 처음에는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검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혈액 채취해서 그 화학실로 보내면 이제 화재사로 사망하셨을 정도의 농도가 나오는지 화학실에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유전자가로 바로바로 혈액이 올라가서 가족들의 DNA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의 가족과 DNA가 일치한지 그래서 누구의 가족이라는 거를 빨리 전해드려야 이제 시신이 인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환갑을 맞이하셔가지고 원래는 그 주말에 저희가 이제 부산 쪽으로 다 오시고 이제 다 넘어와서 저희 집에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냥 못 갔죠. 못 갔는데 이제 다음날 부검하고 저는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이거 다 부검해드리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장례 잘 치를 수 있게 인계하고 왔다 했더니 뭐 저희 부모님은 너무 대견하다, 뿌듯해 하셔가지고요. 저 환갑 선물 필요 없다.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플랑크톤 감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비로 이제 연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제가 했던 거가 머리뼈 안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인데 익사로 추정되는 그 시신에서만 그 비어있는 공간에 액체가 차거든요. 그래서 부검상에서 그 액체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액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지금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저는 그러면 그 액체가 뭔가 물에 시신이 빠짐에 의해서 액체가 유입이 된 거면 플랑크톤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가설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액체에서 플랑크톤이 검출이 된다라는 걸 지금 밝혀서 지금 제 플랑크톤 검사에는 같이 적용해서 그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아직 이제 쓰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법의관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제 나비굴 액체를 무조건 의뢰를 하고요. 이제 다른 뭐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플랑크톤 검사할 때 그거를 같이 의뢰를 해서 감정에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좀 굴 모양도 아마 나비 모양 비슷해서 추정은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나비굴도 있고요. 저평동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쓰고 있는데 이랑 이제 연구 발표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과연 나비굴에는 어떤 원리로 이게 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액체가 차는지. 근데 좀 아직 그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저 아직도 계속 그거를 이제 그 연구해야 되는 단계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차는 거다 보니까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학자로서 저의 최종 목표는 이제 계속적으로 과학은 발전하고 있거든요. 국가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발전하는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요. 최신화되는 감정 기법들을 개발하고 그 감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법원에서나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력이 확보되는 그런 감정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